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월 11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재미있는, 제목이 재미있는 그런 이제, 날이 되겠네요. 웅덩이를 밟아서 친구에게 물 튀기기의 날입니다. 오늘이. 웅덩이라는 게 결국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를 밟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물을 튀겨갖고 친구 바짓가랑이를 뭐 적신다든가, 뭐 이제 그런 그 이제 의미인데, 글쎄 참, 제가 아무리 그 뭐 날짜 이야기 뭐 해갖고 뭐 이런저런 날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정말 별의별 날이 다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왜 그 웅덩이에 물을 튀겨갖고 친구 바지를 버리게 만들까요? 뭐 그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런 기념일은 사실 달력에 적히는 그런 기념일은 아니죠. 말 그대로 엉뚱한 그런 발상에 의한 기념일인데, 이름부터 좀 길지만은 또 읽어보면은 또 내용을 생각해보면 웃음이 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그 웅덩이를 밟아서 친구에게 물튀기의 이제 날이다라는 얘기인데, 다소 좀 황당한 기념일이죠. 정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네, 뭐 이런 뭐 기념일은 공식 기념일은 아니죠. 그냥 민간에서 뭐 서로 재밌자라고 그냥 퍼니 헐리데이죠, 말하자면. 뭐 국제기구가 정한 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야말로 어, 위얼드 할러데이. 위얼드가 저기 엉뚱한 그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위얼드 할러데이, 그러니까 엉뚱한 그런 날짜 기념일들, 뭐 그런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그 이제 퍼니, 예, 소위 그 이제 유머성 그 이제 기념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비가 오든 아니면 비가 그치든 뭐 아니면은 뭐 마른 하늘 밑이라도 웅덩이에 이렇게 물을 갖다 보면 물이 고여 있다라면, 그러니까 웅덩이에 물을 일부러 쭉 밟아 갖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제 물이 탁 튀어가게 하는, 뭐 이제 그런 장난을 아마 어릴 적에 우리 다 한 번씩 그 해 봤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도 인제 좀 해본 기억이 있는데, 사실 이게 친구끼리 막역한 사이에서나 그 할 일이지 잘못하다가는 이제 큰 싸움 날 그런 기념일이네요. 네. 자, 뭐 핵심은 그 뭐 물튀기여서 뭐 관리를 버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인제 함께 웃고 즐기며 뛰어다니고 투닥거리면서 너와 나는 아주 친근한 관계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그 인제 그런 발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하필이면 왜 그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을 갖다가 생각을 했을까요? 뭐 웅덩이가 있으면 좀 피해 가려고 하겠죠. 뭐 웅덩이를 밟고 지나가면 발이 젖는다든가 신발이 젖는다든가 하니까. 웅덩이를 이렇게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인제 그 이제 대상인데, 어 사실 뭐 신발이 젖고 바지가 이렇게 젖고 그러면 괜히 기분이 썩 좋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피해 가는데, 그런 피해 가는 친구에게 예 그 고여 있는 물을 갖다 탁 튀김으로 인해 갖고 어 그 친구가 바지를 버리고 나서 아니면은 뭐 물벼락을 맞고서, 음 물론 그건 인제 장난이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인제 그냥 한번 웃는 그런 그 인제 그런 관계. 근데 그런 관계를 갖다 확인해 보는 이제 그런 그 인제 날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상적으로 보면 그 물웅덩이라는 게 이제 불편함을 주죠. 네. 이걸 그냥 유머스럽게 이렇게 뭘 튀어서 서로 뒤집어 쓰고서 음 웃을 수 있는 그런 관계끼리나 인제 그런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남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죠. 이게 분명한 거죠. 장난에도 그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아 그래 내가 참 옷은 버렸지만 그래 우리 참 친한 사이 그렇게 한번 장난 한번 해 볼까.' 해 갖고 인제 상대방 친구도 그렇게 튀기고 그러면서 둘 다 물을 뒤집어 쓰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면은 이건 기념일로 즐길 수 있는 기념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나가는 그 모르는 여인한테 그렇게 물을 튀겼다가는 귀싸대기 맞고서 이제 세탁비를 물어줘야 되는 그런 인제 불상사가 발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언어를 즐기는 방법은 인제 어 이게 뭐 꼭 1월 11일 날 비가 와서 물이 고이지 않더라도, 그냥 비가 안 오더라도 또 굳이 또 물 튀겨 갖고서 인제 언짢을 수 있으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인데 또 언짢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제 날을 만들 필요는 없고 그냥 농담을 건네는 거예요. 오래 만나지 못한 연락도 못 했던 그런 지인이나 친구한테 인제 메시지를 보내면서 "야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장난하지 않았느냐."라면서 그 추억을 인제 꺼내서 서로 이야기를 한다든가, 뭐 그러면은 웅덩이를 밟지 않아도 그 두 사람의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물로 다 충분히 적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아무리 웅덩이 밟아서 친구에게 물튀기 날이라고 하지만은 음
그러니 진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유치하지만은 이게 좀 정말 솔직한 기념일인데 그야말로 그렇게 물을 튀겨도 괜찮다라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친구에게나 이런 일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 옛날에 그런 장난을 우리가 하지 않았느냐." 사실 뭐 비 오는 날은 뭐 별짓 다 하죠. 뭐 어차피 젖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각박한 일상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웃고 그다음에 또 지나간 그 추억 속의 친구를 떠올리는 그런 날, 그런 날이 이제 바로 오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웅덩이가 있으면은 물고기가 있으면 좀 피해 가고 그다음에 살짝 구도 끝만 젖을 정도로 쪼끔 튀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참 재미가 있을까요? 이 실수했다가 많이 튀겼다가 옷을 버리면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화를 낼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될 그런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오늘이 태평천국의 날이 일어난 날입니다. 물론 이 태평천국의 날은 중국에서의 그 이제 예 난이에요. 1851년 오늘 바로 중국에서 태평천국의 난이 인제 일어났습니다. 태평천국의 난은 19 세기 중반이죠. 1951 년이면 중국 청나라를 뒤흔든 대규모 내란이죠. 내란 그야말로. 일단 간단히 핵심만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1851 년부터 1864 년까지 약 한 14년 동안 그 일이 있었습니다. 아편 전쟁이 인제 그 좀 전에 있었죠. 1839 년에서 1942년 사이에 1차 아편 전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제 이 어 태평천국의 난이 진행되는 그 사이 2 차가 1856 년에서부터 1860년 고 사이에 2차 아편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무역 역조에 시달리던 그 영국 사람들이 중국에다가 이제 아편을 팔므로 인해서 무역 역조도 개선을 하고 중국을 병들게 만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참 그 나쁜 짓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편 마약을 갖다 인제 대규모로 유통시켜 갖고서 청나라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병들게 만드는 그런 것은 진짜 나쁜 일이죠. 하여튼 인제 나라가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야 이거 음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면 되겠느냐. 이거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태평천국연 아니에요? 그 인제 주도원자가 인제 홍수전이죠, 홍수전. 어 불구롱자 홍씨에다가 빼어날 수에다가 온전전자를 갖다가 인제 쓰는 홍수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난의 성격이 상당히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혁명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다 농민 반란이 인제 추가된 그런 아주 복잡하지만 굉장히 중대한 그런 그 인제 내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심 내용은 뭐 간단하게 본다라면은 이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이 과거에 여러 번 도전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과거에 계속 낙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낙방을 하고서 인제 낙향을 뭐 하기 위해서 인제 어느 도시를 들렸는데 그 도시에서 인제 그 서양 선교사가 인제 하는 연설을 인제 서서 인제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눠준 그 복음서를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고서 그걸 인제 물론 뭐 한자로 다 인제 번역을 해 놓은 거겠죠. 그걸 읽어 보니까 '아 이 세상에 이거 같이 좋은 그런 종교가 없다.'라고 해서 이 기독교는 인제 서학이라고 그랬죠. 서쪽 학문이라고 해요. 학문은 아니죠 사실. 종교인데 인제 서학이라고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불렀고요. 하여튼 그 서학이 이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아주 독특하게 해석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홍수전이.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의 동생이다. 뭐 재림주 비슷한 그런 존재로 자기를 부각시키면서 그렇게 인제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태평천국이라는 새로운 국가 건설을 갖다가 인제 꿈꾼 겁니다. 그래서 태평천국의 난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인제 그때 당시에 인제 사회적인 문제점을 인제 개선하고 뜯어 고치려고 인제 내건 그 인제 그런 그 구호가 자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자." 왜 이걸 한 사람이 잔뜩 갖고 있고 마치 그 봉건적인 그런 체제가 어 그 청나라라는 그 나라 속에 군데군데 이렇게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노비라는 걸 넣어 갖고 양반이 큰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 노비들을 갖다가 인제 부려먹는 거죠. 뭐 봉건 영주도 아니고 정말로 참 자 그다음에 인제 뭐 양반 쌍놈 이렇듯이 중국도 마찬가지죠. 신분의 차별이 있었는데 그걸 부정한 거예요. 어? "신분의 차별이 왜 있어야 되느냐.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성차별. 남성과 여성은 뭐 남자는 엄청 대단한 존재고 여자는 정말 늘 일이나 하는 그런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생활을 그게 아니다 이거죠. 똑같이 그 동등하기 때문에 여성도 존중받아야 된다. 상당히 이 개화된 진취적인 그런 인제 주장을 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인제 아편을 금지하자.
그리고 우상 숭배 이런 걸 하지 말자. 이렇게 인제 여러 가지 이 개혁을 내세웠는데 그때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급진적인 개혁이죠. 뭐 지금 보면은 뭐 당연한 건데 그때 당시 그 청나라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 그다음에 빈민 이런 무지렁이들한테 엄청난 지지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14년 정도 이렇게 이제 지속이 인제 됐겠죠. 네. 자 그러면서 인제 1853 년에는 인제 난징을 점령을 해 갖고 난징이 이제 남경이죠. 거기를 인제 수도로 정해할 정도로 그렇게 세력이 굉장히 컸었던 겁니다, 이 태평천국의 난이. 근데 인제 아무래도 뭐 사업을 해도 처음에 없을 때는 뭐 힘을 합치자 그러지만 돈이 좀 들어오면 이제 서로 갈라지듯이 이것도 인제 수도를 정할 정도로 이렇게 세력이 커지니까 내부 권력 다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행정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인제 행정을 실패하게 되죠. 수도를 정해 갖고서 그 일정한 그 인제 지역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행정이 없으면은 나라 관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인제 그런 데서 실패를 한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또 인제 와야 되는 거죠. 뿔뿔이 흩어지고. 인제 그러면서 인제 청 조정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청에서 인제 또 진압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지방에도 나름대로 이제 중국의 군벌들이 있듯이 지방에도 군 조직이 있죠. 네 그들을 동원하고 그다음에 서구 열강들이 인제 막 개입을 해 갖고서 결국은 태평천국의 난이 몰락이 되면서 1864 년에 인제 진압이 이제 되는 겁니다. 어찌 됐든 14년 동안 굉장히 그 뭐 30년 한 세대로 보면 반 세대 동안 세상을 뒤흔들어 놨던 청나라를 뒤흔들어 놨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굉장히 그 인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예 그런 그 내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2-3천만 명 정도 상당히 많은 겁니다. 하여튼 세계사적인 대참사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청나라 국력은 이제 약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제 양모 운동이 일어나서 근대화의 인제 시도가 인제 예 저기로부터 인제 시작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훗날 중국 그 혁명 사상 순원이 인제 손문이죠. 네. 음 이제 공화국을 세우려고 인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세력들과 그다음에 인제 모택동으로 대변될 수 있는 그런 공산혁명 이제 그런 물론 인제 어 공산 그 혁명은 인제 나중 얘기죠. 저때 당시에는 그런 공산주의 그 이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일이 이 태평전국 천국의 난이라는 것이 훗날 중국의 그 인제 선문과 마오쩌둥으로 대변되는 공산혁명에 어떤 그 인제 영향을 미쳤다라고 인제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큰 의미죠. 한마디로 말해서 인제 태평전국 천국의 난은 인제 종교의 옷을 입은 예수 동생이라고 홍수전이 그랬기 때문에 '거대한 사회혁명의 그 시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인제 조선도 그랬고 그다음에 일본도 그랬듯이 내외에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제 잘 극복을 하면은 근대화 혁명의 개혁에 성공을 하는 거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그냥 좌절된 민중의 어떤 폭발 민중이 폭발했는데 결국은 그 폭발이 뭔가 개혁에 이르지를 못하고 좌절이 된 거다라고 인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딱 그 현실에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제 이 태평천국의 난을 지탱하고 있었던 그 체제가 이렇게 붕괴되어 가고 그러면서 청나라도 힘이 빠지면서 청나라 자체도 붕괴되어 가는 이제 그런 그 인제 계기가 된 것이 홍수전의 난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일본은 대충 그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페리 제도에 의해서 인제 개항을 강요하고 그걸 또 받아들이죠. 자 그러면서 나라 개혁에 엄청 그 힘을 쏟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인제 어 그 에도 막부가 인제 막을 내리고 그다음에 그 어 천황의 중앙집권적인 그런 체제가 갖춰지면서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거치면서 근대국가 건설로 성공을 하죠. 일본은 그렇게 근대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참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인제 노벨상도 많이 받았지만은 결국은 인제 20 세기 들어서 20 세기 인제 초중반에 인제 군국주의화가 되죠. 그래서 인제 그들이 말하는 대동아 전쟁 이게 미국 쪽에서 연합국 쪽에서 봤을 때 인제 태평양 전쟁을 인제 치르게 되면서 일본은 그러면서 인제 결국은 멸망을 하죠. 멸망을 한 게 아니고 그 군국주의가 인제 다 망가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없어진 건 아니죠 결국은. 자 그러면서 인제 조선은 그 지배층의 그 기득권
그걸 못 버린 거죠. 그러니까 체제 유지에 급급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 대원군을 그 어떤 개혁의 이제 주체로 이렇게 세워 갖고서 이제 앞 내세웠지만은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대원군도. 근데 이제 그 방향이 이제 제대로 맞질 않았고 그다음에 인제 좀 이제 그 며느리죠. 민비하고 그 민씨 가문하고 이제 권력 다툼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고종 이후에 인제 그 자기 이제 손자를 갖다가 인제 그 이제 고종이 이후에 왕위를 갖다가 이렇게 계승시키려고 엄청 그 급급한 게 체제 유지를 붙들고 자기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제 대원군은 망가진 겁니다. 결국은 그런 사건들이 쭉 겹치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렇게 되니까 그런 때는 외세가 들어오게 돼 있죠.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외세가 당연히 들어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1910 년에 우리가 한일 합방이 되죠. 물론 1905 년에 인제 을사보조약이 있었지만은 을사년이 막 같지만은 말이죠. 그러니까 121년 전에 인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저 무렵에 1800 년대 그러니까 19 세기 후반에 조선에서는 인제 동학혁명이 있었죠.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동학혁명이. 어떻게 보면 홍수전의 그 이 태평천국의 난하고 난하고 어 뭔가 그 기존 체제를 뒤엎고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 유사한 면이 인제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동학혁명은 바로 인제 동학난은 바로 인제 진압이 되죠. 그것도 인제 조정이 청나라한테다 이 얘기를 해 갖고 청나라의 힘을 빌려 갖고서 또 인제 진압을 해 버립니다. 결국은 조선은 민중의 움직임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진압이 됨으로 인해 갖고서 얻은 것 없이 그냥 끝나 버렸죠. 하지만 아까도 살펴봤지만은 태평전국 천국의 난은 그 후세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때 당시 뭐 조선이 뭐 안동 김씨, 풍양조 씨, 뭐 문벌 정치에다가 영민 씨까지 나중에 그냥 정말 참 조선 말기를 생각해 보면 진짜 오죽한 만국조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어요 진짜.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시대죠. 결국은 나라를 인제 뺏긴 건지 넘겨준 건지는 모르겠는데 넘겨준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흥선대원이 뭔가 하긴 했지만은 개혁이 아니고 그냥 옛날로 돌아간 복고풍이었다는 거. 결국 그가 그 썼던 세국 정책은 폐쇄적인 나라가 됨으로 해서 외세 물결에서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고 나라를 일본에다가 내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죠. 정말 참 답답합니다. 그 시대에. 그 시대에 그 중국과 일본과 조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일본은 성공을 했고 결국은 중국과 조선은 다 실패를 한 거죠. 근데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중심이 깊다 보니까 일본이 그 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다 끝나고 조선은 완전히 이제 일본한테 귀속이 됐었던 불행한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죠. 자, 태평천국의 난에 대해서는 우리 그 임재봉 선생이 방송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국인의 탄생에서. 이것을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웅덩이 밟아서 친구에게 물튀기 날과 중국의 태평천국의 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